세상의 주인인 우리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는 그 지위에 걸맞지 않게 푸대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명사니 전문가니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만 정작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거나 반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주역이자 생산의 주체인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안 다뤄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됩니다. 노동운동이 제 삶의 전환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초대한 손님도 그런 손님들 중 한 분일 겁니다. 순서인 만큼 초대 손님 선정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제 해고 투쟁의 선배이기도 하고 간접 고용 철폐 투쟁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저와 깐부이기도 한 민주연합 전주지부 홍진영 지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다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전주지부장 홍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지부 수석부지부장 김비룡입니다. 네, 저는 조직국장 진영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부장님은 왜 이 자리에 게스트로 나오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오늘 조직국장 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지부장님의 그 영혼의 담자, 네, 파트너. 일단 이름부터 홍진영하. 자리가 잘못됐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영아 하고 부르시면 지부장님도 네 하고 저도 네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다. 그래서 지부장님 오늘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영혼의 단짝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노동자를 만나다 주인공 홍진영 지부장님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노동운동 전에는 파란만장했다고 하던데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하다가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파란만장은 아니고요. 좀 철이 좀 덜 들었다고 해야죠. 그냥 어디서 일을 해도 좀 불합리한 게 있으면 잘못됐다 항상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저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하고 이번 그만두고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가서 고발도 해본 적도 있기도 하고요. 철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책임감도 없고 끈기도 없이 하다가 쭉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후라는 회사에 전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회사 관리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던데 어쩌다 해고가 되신 건가요? 친하게 지냈죠. 그래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막내였고 주로 젊은 분들이 좀 입사를 많이 했는데 회사 관리자가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 모임을 하나 하자 해가지고 모임도 하고 서로 형동생 하면서 관리자가 이렇게 모임하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지내보자 해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네. 그 수능 뒤에 뭔가 불합리한 게 있었고 회사에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청소 이외에 사적인 업무를 뭐 지시를 한다든지 임금 부분도 분명하게 매번 좀 달랐고 처우가 좀 좋지 않다고 느껴서 불만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불만 많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좀 노동조합을 결성했더니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저를 해고를 했죠. 제 해고 싸움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고 됐을 때 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실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상파 방송에도 지부장님 해고 시절이 그려졌던데 38살 홍진영이라고 하고요. 전주시에서 민간 위탁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토우에서 근무하다가 5월에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상사 모욕, 명령 불복종, 경영자 인정하지 않고 업무 방해했고 불법 선동했고 각가지 취업 규칙에 있는 상벌 규정을 다 적용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점점 수율을 높였던 것 같아요. 시청 앞, 회사, 노동청 앞, 회사 대표의 집 앞에서 선전전도 하고 전주시의 시내 거리를 행진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면서 불법 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쪽에서 인터뷰도 요청이 왔고 어떤 다큐 같은 것도 찍자고 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응했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떨렸어요. 이게 뭐라고. 뭐 어떤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나가는 것만 내가 뉴스에 찍혀도 신기할 텐데 아예 제가 메인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그랬고 그때 당시에 지인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너 아니냐 가족들도 왜 TV에 나오고 있냐 왜 TV에 나오고 있냐. 앞장서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 이재원 지부장이 네. 지부장님 해고를 안 될 줄 알고 네. 해고되면 밥이랑 담배는 내가 책임진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았어요. 정말 책임질 상황에 놓였다던데 네. 관련 네.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를 술 한잔 먹으면서 마시면서 지금 너를 해고하면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다. 이 짓을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때 해고되면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마음껏 투쟁하고 다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투쟁하는 게 녹취, 증거, 체진하라. 그래서 이제 체진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네. 거를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밥하고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다 해서 투쟁해서 해라. 그거 지지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재원 부지부장님도 전주에서 최초로 미화원 중에 해고되신 분이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진심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진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회사에서 진짜 해고를 하고 통보를 받고 마침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하길래 해고됐다. 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장난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녹취록은 잘 가지고 있으니 약속 지키길 바란다 했는데 그 통화했던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해고됐을 때 제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텐션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이재원 부지부장님이 모든 비용을 다 든다고 해서 그랬는지 그 뒤로 실제 제가 뭐 담배가 다 떨어지면은 마지막 한 개비를 꺼내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한보를 사서 가지고 사무실로 오고 네, 뭐 옷도 사주셨고 신발도 사주셨고 거의 보호자였죠.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으로도 좋았지만 마음이 많이 좋았죠. 그래도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싸워야지 하고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전북진흥회에서 네. 심판 사건 진행됐죠. 네. 그래서 신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판정 받았을 때 네. 그 소감,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기분은 좋았죠. 당연히 좋았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했지만 이거는 부당해고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불안한 마음에 진흥위에서 만약에 기각을 당했으면 됐으면 중노위 갈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까지 갈 생각이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진짜로 그때 당시에 저희 호남본부의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했던 게 국직이 안 된다고 하면 사무처에 채용을 해달라. 그래서 대신 조건은 전주로 이렇게 담당을 해줘라. 그래서 이 회사 날릴 때까지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정말 내 성격이 맞으면 이거 하겠다. 이렇게 그거 약속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마음 왜 그랬는지. 다행이죠, 복직돼서. 네. 그런 뒤에 회사가 재징계 노름을 펼치고 네. 그것마저도 이제 부당징계 판정을 받으셨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투쟁 과정의 소감이나 인상 네. 깊었던 일화가 있으면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주지부는 저희 저를 해고했던 업체의 조합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상에 있는 업체가 12개 있었습니다. 업체 조합원들이 대부분 많이 계셨었고 근데 유독 이제 그 토우라는 그 회사에서 저희는 엄청난 탄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같이 투쟁하고 했었는데 저보다는 조합원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기자회견 두 번째 했을 때 사적인 일에 동원됐다는 거. 개밥 사장이 개밥 기르던 개에 밥을 주고 변을 치우고 똥 치우고 속에 있는 딸 집 문짝 고치러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회견에 예상하지 못했는데 좀 언론사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놀랬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 회사를 찾아가보자. 그래서 제 차를 선두로 제 뒤에 막 MBN, MBC, KBS, JTV 다 왔습니다. 방송사는 다 와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그 대표가 사적인 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아니다. 내가 그냥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일을 시켰다. 아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아니다. 전주시의 사업영상국을 보면 환경미화원으로서 임금을 받았다. 전주시 예산으로. 그랬더니 본인이 그때 와서 인정을 하고 우리 앞에서 90도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그 순간을 찍어서 가장 먼저 조합원들한테 줘줬더니 그날 즉흥적으로 조합원들 파티를 했습니다. 그 꼬라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꼬라지를 불려고 이제 내려갔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티를 하고 그때가 지금도 회자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정말로 그랬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유령 직원을 내세워 2억 원을 횡령했다는 추가 의혹이 드러난 토우. 직원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토우라는 네. 업체가 대행사업체에서 이제 영영 퇴출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기록 수석님께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가 그렇게 되면서 혹시 주변 이제 같은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 사업주들이나 다른 회사 소속 미화원들에게도 영향을 꽤나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 12개 업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그 사장의 파워 전주시와의 유착이 가장 좀 긴밀해서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해결될 거다. 계약 해지는 안 되고 그냥 경고 수준에서 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을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계약 해지가 되고 업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10년 넘도록 유지됐던 이 위탁 업체 체계가 무너지는 거를 목격을 한 거고 안 변할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이제 심적으로 사실 되게 큰 자극을 받았죠. 그리고 사장들 스스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외부 업체들이 공개 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10년이 저도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뭐 외부 업체가 들어오거나 이게 바뀐 적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주 생태 위탁업체 체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고 또 업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걸 다른 사장들도 보고 이제 인건비에 관해서는 뭐 유령 직원이나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인건비 남은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성과금으로 주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사실 민주연합 노조에 가입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자초지정을 알고 있고 이런 잔여 인건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업체가 만약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한테 돌려준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지만 한편으로 이제 노조 가입이 저조한 곳이나 어용노조가 자리 잡은 곳은 마치 자기들이 그 돈을 자기들 때문에 받은 것처럼 또는 그 업체에서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그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목돈을 받거나 뭐 그런 일들이 되게 있었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되게 목돈을 받아서 기분 좋아 덕분에 낙수효과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던 많은 업체들마다 유령 직원들은 다 있었어요. 뭐 이름 올린 이사부터 시작해서 사장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인건비를 착복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재발절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없애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계약 해지가 안 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어쨌든 간에 해고를 했다가 그게 잘못돼서 이제 업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는 뭐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고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도 해고가 안 돼요. 태업을 하거나 이런 일도 그러니까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징계나 해고에 대해서 굳이 노동조합의 이제 조직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별적 일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갑과 을이 바뀌어버린 거죠. 노동자가 약간 갑이 되는 상황에 그 전환점이 거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전주지부 조합원도 한 100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 업체가 날라가고 계약 입찰 제한 받고
타 업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기업노조에 있고 이제 한국노총 소속으로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연합노조가 민주노조가 이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했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고 이제 현재는 지금 저희 부지부장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노총의 어영이었죠. 어영이었고 부위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간간히 저랑 소통을 했었어요. 소통을 하면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교감도 많이 했었고 이제 회사가 바뀌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끝에 너무 좋은 방향으로 이제 단일화가 됐죠. 이제 민주연합노조로 다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전 직원이 조합을 있는 상태죠. 네. 그 김일홍 수석님은 이제 토업체가 사업장은 아니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업장들도 낙수 효과를 봤다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으로서 토가 날아갔을 때 기분.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좀 되게 강렬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위탁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은 사장이나 관리자의 지인 또는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인맥 때문에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그 관리자, 자기를 채용하도록 해준 관리자 눈치를 보느라 그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바뀌면 자기를 채용했던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른 회사에 이제 관리자와 사장이 와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자기를 이제 누가 지켜주냐. 저희 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회사가 바뀌면서 연차도 다시 신입 직원처럼 11개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되게 여러 가지 보호가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거를 사실 많이 봤고 느꼈고 그래서 더 비교가 됐죠.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이 똑같이 규모도 비슷하고 업체도 바뀌었지만 저희는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많이 하락된 것이 많았고 여기 계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하고 비교 못할 정도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유급 병가 같은 것도 그렇고 산재를 했을 때도 차액을 30% 차액을 보존해주는 뭐 그런 굉장히 좋은 복지나 여건이 좋아진 경우를 보고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언제든지 업체는 바뀔 수 있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민주노총이고 노동조합이고 그래서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합원 수가 는 게 그 업체가 바뀌면서도 있었는데 타 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용승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업체가 바뀌게 되면 우리를 고용승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어디 노동조합을 찾고 있는데 민주화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달려가서 설명했더니 전원이 다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라든지 정년도 늘렸습니다. 단협을 통해서 임금 부분도 그렇고 그런 복지들도 많이 좋아져서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진작 할 걸 그랬다 그러네요.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좀 하기도 하고 조금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우가 날아가고 토우 내에서의 이제 단일 노조를 결성하시면서 조합원도 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3개의 업체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네요. 다들 전주 지부장님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상징과도 같다고 평하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들은 살면서 한 번 해보기도 힘든 싸움에서 연전연승하고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간접 고용 철폐, 직접 고용 쟁취 투쟁에서 구분응선을 넘고 계신데요. 직접 고용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환경미화원 전원에 직고용을 내걸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절감에 있다. 위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절감하고 유착 비리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전주에는 직접 고용된 환경 관련 분들이 계시고 저희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처우나 임금 이런 부분들이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제 감시도 있었고 여러 가지 탄압도 있었고 해고도 쉬웠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투쟁을 처음에 했던 게 우리도 직접 고용 해줘라, 간접 고용 철폐하고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됐는데 그 투쟁 안에서 제가 해고를 당하고 된 거고요. 부분선을 넘었다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원래도 전주시하고 대화가 잘 안 됐었어요. 여기 수석님도 계시지만 대화가 안 됐고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찾아와? 저희가 민주노총이 지금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하는 투쟁 속에도 그런 게 있듯이 원청과의 교섭을 좀 해보고자 했는데 면담 자리에서조차 성의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주시가 권역화도 시행하고 위성 8기 시장님이 전주시장님이 바뀌면서 기조가 노동자를 좀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선되고 저희가 우연찮게 저희가 좀 유명했나 봅니다. 전주에서는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하기는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요. 시민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나서 대화도 했고 그 뒤로도 집행부에서는 그다지 저희하고 사이가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집행부 분들이 싹 물갈이가 됐어요. 이제 물갈이가 되고 나서 그때도 또 사이가 안 좋았죠. 항상 법적으로 길가에서 막 싸웠잖아요. 점심 먹고 나오는데 우연히 만났다가. 길 가다 만나가지고 막 거기서 삿대질 하면서 법대로 해보자 하면서 뭐 이렇게 싸웠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화내지 말고 화를 가라앉히고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한 번만 참고 대화해보자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한번 대화하고 나니까 대화가 갑자기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항상 자주 소통도 하고 어떤 업체 측에서 어떤 뭐 위험 기여를 퍼뜨린다 하면 전주시에 질의를 해서 확인도 했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공단화도 직접 고용이다. 투쟁의 일환으로 연석회의를 열었었거든요. 전주시 안정적 청소 행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 연간 120억 원 가량이 절약된다 라고 나왔고 그걸 토대로 전주시도 그거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기경이냐 공단이냐 이 단계도 있고 전주시는 지금 뭐 공단을 추진해서 전주시에 직접 고용된 환경 관련분들하고 저희하고 일원화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좀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되려면. 근데 그 안에 이제 협상을 잘 해야겠죠. 그냥 소속만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이 되는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더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누군가의 힘이 아닌 전주 지구 조합원들이 하나로 단결해서 뭉쳤고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는 좀 복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투쟁마다 이길 수 있었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상기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간접 고용을 끝장내고 직접 고용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지부장님과 전주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공단이 이제 설치될 예정인 거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에서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거쳐야 될 산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는 전라북도 도는 괜찮을지 몰라도 현재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행자부에서 이거를 해줄까? 거기서 안 한다면 행자부 가서 투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승리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단이 설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 과정에서 주안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지부 지부장으로서의 주안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의 분석. 첫 번째로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소속은 대행업체 소속이어도 동일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지경 관련 분들이 포문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호봉을 지금까지 했던 것들, 업체에서 했던 것까지 상입해서 적용해달라는 것과 또는 현재 정년이 있죠. 지금 업체에서는 저희가 단협을 통해서 만 65세로 단협을 맺었는데 현재 전주시에 직접 고용된 분들은 만 63세입니다. 그래서 2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상에 나서야 되고 협상에서 다뤄줘야 되고요. 전주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발 정년 좀 늘리지 마라. 나중에 합쳐졌을 때 곤란하지 않느냐. 그거는 갔을 때 사정이고 현재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직접 고용을 해주지도 않아놓고 왜 지금 정년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여도 건강하신 분들 많거든요. 일도 잘하시고 그 문제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분들은 퇴직금 누진제라는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 누진제는 전주시는 전주시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전주시에 직접 고용된 환경관리원 분들하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직접 고용된 분들만 적용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도 직접 고용이 된다라면 저희도 똑같은 그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점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정보로는 전주시에서 2019년도 이전 입사자들만 적용받고 20년도부터 입사자는 적용 안 하는 걸로 단행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 근데 그것 또한 또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직접 고용되신 분들 안에서도 누군가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적용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고 차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된다면 하면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하고 저희도 적용받고 지금 직접 고용되신 분들 중에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부장님이 큰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의 끝판왕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니까 네. 전주지부 사업장이 엄청 많잖아요. 12개, 지금은 12개 업체? 네, 엄청 많은데 그 인단협까지 일일이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단협 체결하고 좋은 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단협은 저한테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테크노조 인원은 과반 이상이라서 저희 업체에서 해고되기 전에 테크노조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구성 요청을 해서 참고단위와 절차를 거쳤는데 회사의 탈퇴 종용, 회유, 협박,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과반 노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디도 참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주에 그때 당시에 2개 업체가 단체 협상을 이룬 곳이 있었으니 굉장히 부러웠죠. 노동자를 존중하고 탄압도 없고 저런 회사를 갔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후회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업체를 날리고 이번에 전원 저희 현장의 조원들이 단일화되면서 교섭이라는 거를 해봤고 조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시고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교섭이 저한테 너무 꿈만 같은 거라서 지부장 되고 나서 옆에 저희 깐부님이 진영 부장님께서 사랑환경 교섭을 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 저 뒤에서 구경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쉬셔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많이 할 건데 그 말을 생각 못하고 제가 그래도 그 교섭이란 걸 저는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했더니 참가하려고 했는데 앉혀놓고 상견례부터 갑자기 대표 교섭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딱 시켜버리니까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저 이 회사 다니고 싶어요. 해고되면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기억나네. 그랬더니 교섭도 원 없이 하고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뤄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첫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해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매일 교섭만 다닌 것 같아요. 그때라도 쉴걸. 그때가 시작이었죠. 이렇게 원 없이 할 걸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그렇게 내가 제 방을 찾아가서 간다고 했을지. 좋아요. 전주지방법원 네, 알겠습니다. 꿈꾸러 가시네요. 네, 그러면서 사실 또 최근에 작년에 가입하게 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어용이었어요. 기업노조 위원장이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게 된 지 한 20년 정도 된 나는 형님이죠. 그분이 기업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저한테 궁금하기만 하면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거는 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한계가 되면 그때 연락하라고. 해볼 거 다 해보다가 한계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기업노조 위원장을 2년인가 하면서 계절 휴가 하루만 줘. 이거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대표노조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신영아 국장님 깐부님이랑 저랑 계획을 짜서 업체 사장님을 좀 압박을 하고 한 명은 괴롭히고 한 명은 협박을 하고 한 명은 또 안아주면서 작전을 통해서 개별 교섭을 얻었죠. 업체에서 개별 교섭 받아준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고 그러면서 계절 휴가도 받았고 뭐 복지면에서 산재 30% 보전해주는 것도 제가 쟁취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2년을 그렇게 회사한테 졸랐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더니 여기 가입해 갔더니 개별 교섭도 해주고 휴가도 주네 2달 만에 이걸 따낼 수가 있네.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에 내가 한계를 느끼고 오면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현실처럼 이루어져서 너무나
하고 또 우리 조합원들 그 예전에는 아프면 산재도 못했어요. 아프면은 그냥 그만둬라. 휴가 간다고 하면 연차 쓰고 휴가 간다고 하면 예 잘 다녀오시고요. 볼 일은 없겠네요. 뭐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지금 연차 마음대로 쓰고 휴가도 가고 아프면 아프다 산재도 하고 공상 처리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요. 전 진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보면 좋죠. 뭐 해외 여행도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제주도도 못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퇴근 이후에만 하셨잖아요. 네, 퇴근 이후에만 교육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서 근무 시간 내에 조합 활동도 가능하게 됐고 디테일하기보다는 당연히 뭐 저 같은 조합원이지만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했을 때 그 뭔가를 쟁취하고 얻어냈을 때 그걸 누리는 조합원들을 봤을 때 그래도 보람된 일을 했구나 고생했구나 그래도 느끼니까 그게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요소 서류를 안 볼 것 같은 이런 거 잘 안 볼 것 네. 같지만 다 봅니다. 정말 꼼꼼하시죠.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고 다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뭔가 오타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바쁘니까 일이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보실까 하는 거를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보고 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몸에 배일 때까지 하다 보니 이제 그 시간이 되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단협 체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문구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하고 천지차이거든요. 합의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와 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그냥 그 토시 하나 차이니까 뭐 별 차이 없겠네. 처음에 이제 교섭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잡아내시고 특히 이제 그 회사들도 일부러 뭐 그런데도 이렇게 습니다만 실수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잘못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마지막에 이제 체결 직전에 그래서 문구 조율하고 자료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몇 번 하셨어요 벌써. 특히 우리 모 부장님이 실수로 협의로 다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장난질할 수 있으니까 임당협 합의안을 노동조합이 작성해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편이 실수를 한 거를 지부장님께서 이제 잡아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처음부터 제가 알았던 건 아니고요. 그 수업에 대해서는 준영 국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왜냐면 저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국장님한테 많이 보고 배웠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다른 건 집에 가서는 대충 해요. 다른 건 차도 고장나면은 그냥 나중에 완전 안 굴러갈 때 카센터 가보자 이런 성격인데 그 해고 때 충격이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거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이 필요했고 그냥 한 번 쓰고 나면 다음에 쓸 일이 없겠구나 하고 방치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료들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들을 잘 모아야 되고 하나하나 잘 봐야 되고 뭐 협의, 합의 이런 것도 있지만 말장난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별의 말이 다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싸움 치는 걸 싫어해요. 일단 억지를 부려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승부욕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런지 보게 되더라고요. 전주에는 그래서 두 명의 저승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이름을 좀 밝히기는 그렇지만 전주시에는 이승사자, 전주 지부에는 홍승사자 이름만 나와도 대회사들이 벌벌 떤다던데 벌벌 떨죠. 네, 재밌는 일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승사자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지부가 이게 그 조합원들을 기반으로 한 제가 또 지부장이니까 업체들이 괜히 밑보였다가는 우리도 날아갈 수 있다. 아까 우리 수석님이 김비용 수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체들이 알아서 그러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젊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신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고 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러는데 순주도 된 적 있죠. 우리 수석님 업체 가가지고 에피소드는 우리 수석님이 갑자기 그냥 몇 마디 던졌을 뿐인데 볼펜을 던지면서 아이씨 하고 뭐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씨 하면서 멈추고 하더라고요. 일어나길래 자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 있어서 그러는데 자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교섭자리들 이렇게 지도자님 뭐라고 이씨 하고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일어나서 뭐 이씨 하고 이제 저도 했는데 이제 우리 오성학 부위원장 전지지구 부지부장님이 키가 한 190 되고요. 그냥 아니까 말 걸지 모르면 말 걸기 좀 어려운 이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우리 지부장님한테 딱 했더니 교수장님이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더니 눈이 딱 이렇게 예리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가 잠깐 횡설수설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앉더라고요. 예, 곱게 곱게 깜짝 놀랐어요. 곱게 앉아가지고 상황은 양보를 했죠. 사실 저희는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 네, 저쪽은 소장님만 일어나고 부하 직원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그래서 1대 다수의 약간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아니요, 우리 진영학장님 안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구경했습니다. 혼자 구경하다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고. 이렇게 지부장님 직접 싸워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본인이 하던 역할을 네. 자신의 아바타를 보여주고 아바타 말고 영혼의 단자. 영혼의 단자. 오랜만으로 영혼의 단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하셔가지고 그다음 전들에서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좋은 이미지. 그래서 국장님을 찾아요. 국장님 안 오셨냐 교섭에. 원래 안 오신다. 내가 들어오는 게 맞다. 껄끄러워 하시죠. 그렇지.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선한 이미지로. 그 재밌는 게 이제 사업장마다 부지부장님들이 계시고 이제 조직부장님들도 계시는데 똑같은 요구안을 가지고 사측을 만나면 꼭 잘 안 돼요. 그럼 그 뒤에 그 똑같은 내용으로 지부장님이 가시면 합의가 돼서 끝나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업체에서 소문이 난 거 아닐까요? 일어나가지고. 소문도 났고 직접 보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오해하실 것 같은데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는 네, 뜻이죠. 아니 합리적으로 정말로 그러니까 뭐 하고 서로 또 양보할 부분 양보하면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옛날에 그 자기 합리화인가요? 이거 토우 회사 앞에서 장송곡 들었던 그 기억이 되게 합리적으로 동료분들이 놀라서 다 쫓아오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홍승사가 그렇죠. 그때 진짜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부당이고 인정받았는데 복직을 안 시키니까 이제 가서 나는 죽으라는 것이냐 하지만 네가 죽을 거다 라고 장송곡을 들었죠. 근데 장송곡이 정말로 들어보니까 왜냐면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동네에는 진짜로 그 어르신들. 동네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막 농사 짓다가 달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말씀은 드리긴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저 자식이 굶고 있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어쩔 수가 없다. 이해해달라 했더니 그럼 하시라고 네, 감사했죠. 좋은 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을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그 회사냐 이 나쁜 놈이다. 시민분들이 맞아요. 응원도 해주시고 아직도 안 끝났냐고 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게 너무 힘이었습니다. 홍갑부님 얘기하면 네. 배우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부장님이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인께 네. 이 기회를 통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동조합 하고 나서 가입할까 했더니 해놓고 왜 물어봐? 하고 좀 무심했어요. 근데 입장 서기를 바라진 않았었죠. 이게 되면서 해고가 됐을 때 미안하다고 오히려 술 한잔 하자. 그리고 해보고 싶은 만큼 다 해봐라. 복직 안 되면 뭐 어떤 거에서라도 먹고 살겠지. 놀 거 평생 놀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노동조합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수련회도 있고 각종 뭐 하는데 외박 같은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해고되고 나서 중국도 좀 순회도 같이 돌면서 위원장님 따라서 그런 활동을 했더니 지금은 아주 면역이 돼가지고 한 번씩 인터넷으로 뭘 주문해요. 어저께도 봤더니 세면도구 챙겨가라고 그런 가방들을 사놔요. 그리고 짐도 싸주기도 하고 항상 지지해주고 힘들 때 제가 해고됐을 때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웃었는데 서러워서 운 적도 있어요. 한 두어 번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막 울었는데 다독여주고 그래서 해주는 말이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독설인지. 그래도 내가 10년을 봐왔는데 노동조합 할 때가 가장 멋있더라. 왜 만났지? 그럼 그 전에 노동조합 할 때는 그때 만났는데 철없이 철부지처럼 살았었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또 힘들어도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것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다고 항상 응원해주고 지부장 안 하려고 너무 힘들어 그럼 뭐 하려고 그래서
조합원 해야지. 그럼 아예 노동조합 일을 안 할 거야? 아니, 하지만 누군가 지부장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내가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옆에서 바로 옆은 아니어도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줘야지 했던 그럴 것 같은 그냥 지부장을 해라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내 편인가 도대체 전주지구에서 따로 뭐 공모표를 받았는지 한 번씩 하는데 그만큼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죠. 집에서 너무나 못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 고생했으니 왜 내가 조합원들한테는 이렇게 막 하면서 집에서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챙겨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노력할게. 혹시 이걸 본다면 활동가들 부인을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맨 앞자리에 놓아도 손색이 없다. 네, 홍진영 지부장의 부인 정말 훌륭하시고, 심지어 집회를 이제 같이 나오는 경지까지 이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언제 들어와가 아니라 당신 못 들어오면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까지 같이 도와주시니 지부장님으로서 당연히 힘이 나고,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저희로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지부장님 뺏어간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부인 만날 일 있으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정말 아마 우리 전체 조합원들이 그 고마움을 아마 잊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진짜 집회도 같이 서울에서 뭐 진행하는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도 같이 간 적이 있었고, 올해는 또 사상 민중항쟁 기념해서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함께 하면서 제주를 간다는 마음으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작년에 갔다 왔을 때 설명도 했고, 또 저희가 민주노총이 언론에서 자꾸 우리가 뭐 건폭이다 막 이렇게 보수 언론의 말을 믿지 말고 진짜 내가 뭐 하는 건지 직접 눈으로 봐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좋아졌어 하고 설명했는데, 정말로 뿐만이 아닌 우리 민주노조의 호남 본부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더니 더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았다기보다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진짜 잘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사돈 남발하고 있어요. 남의 부인 말고 거의 보살펴 봅니다. 부인을. 부장님의 포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포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처음에 노동자 가입했던 마음이 일관되게 똑같거든요. 항상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말이 좋았어요. 함께 잘 살자. 아예 이득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처럼 해야 될 일 꼭 하고 책임감 있게 저희 전주지구 조합원들이 무조건 철폐하고 꼭 직접 고용이 돼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노조에 있는 간접 고용된 우리 동지들하고 정말로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떠나서 노동자는 하나니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직접 고용이 되는 그날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일조를 좀 한다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자를 만나다 1편 민주연합 전주지부 홍진영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